또 다른 집밥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부 이소연 님이 점심을 준비 중인데요. 좀 오래 구워서 육즙이 좀 빠졌어. 난 좋은데. 너는 뻑살을 좋아하잖아. 육즙이 빠져서 좀 뻑뻑해졌어. 난 맛있는데. 더 넣었어야 돼. 원래 평소에 좋아하시는 고기는 뭐예요? 닭살 아니면? 오겹살. 오겹살. 그래서 삼겹살도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양쪽 바싹 구워서 좀 레스팅 해놨다 그냥 썰어서 쫙 나오는 육즙. 소연님은 자타공인 고기 애호가입니다. 삼시세끼 밥상에 고기가 빠지는 법이 없다네요. 다 좋아하지 않나요? 고기는 반찬 중에 육류 한 가지, 어류 한 가지, 그리고 야채류 한 가지 이렇게 이 정도 늘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고기가 있기는 있죠. 뭐 국에 들어가 있든 뭐 찌개에 들어가 있든 또는 볶음으로 있든 항상 고기를 거의 안 빼먹는 것 같아요. 고기 애호가의 냉장고 안은 어떻게 돼 있을까? 소연님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대패 삼겹살. 요건 소고기. 와, 고기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옵니까? 와, 고기 종류가 다 있네요. 소고기 먹다가 소고기가 없네. 그러면 돼지고기가 남았어도 소고기 또 채워 넣고, 돼지고기 먹다가 삼겹살 먹다가 목살은 있는데 삼겹살이 없다. 그러면 삼겹살 또 사다가 또 쟁여 놓고 몇 집에 이만큼씩 이렇게 나눠 드리고 남은 거. 그런데 소연님은 지난해 이상 지질 혈증을 진단받았다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해서 조절을 해보겠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마지막으로 소연님의 결과인데요. 콜레스테롤이 248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163, 130 이하가 정상인데 이렇게 맨날 운동하고 날씬하신 여자분에게는 예상 못한 결과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소연님은 이상 지질 혈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니까 적절한 조절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나중에 10년, 15년, 20년 후에 동맥경화성 질환이 크게 문제가 되고 나서야 아차 하는 그런 늦었다 하는 치료 시기가 되는 게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연님의 밥상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고기는 저는 오히려 건강을 위해 적절한 단백질은 드시라고 하는데 네. 아까 공교롭게도 댁에 있는 고기는 다 마블링이 심하게 돼 있는 네, 그런 거 그렇죠. 그쵸. 예, 특수 근데 부위 살치살 막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정도 건강한 몸매시면 날씬한 몸매면 100 아래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네. 비만이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 전적으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셨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네. 기름진 고기를 즐기는 소연님에겐 밥상에 기름기를 빼라. 진단 결과 귀하신 분들 모두 밥상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상 혈당이다가 당뇨 전 단계로 가거나 또는 고혈압이 없이 정상 혈압이었는데 경계 고혈압으로 갔다. 그러면 바로 그때 이렇게 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혹시 짜게 먹었는지,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게 됐다든지 그런 문제를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서진이 임상영양사의 도움으로 나에게 맞는 식단 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계산한 귀하신 분들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입니다. 이 열량에 맞춰 먹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바탕으로 측정한 한 끼 식사량입니다. 저녁 식사를 기준으로 섭취할 수 있는 곡류와 어육류, 채소량인데요. 우유와 과일은 일일 간식량입니다. 만성질환 전 단계의 경우에는 한 가지 식품이나 한 가지 영양소를 좀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전반적인 식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권장을 드렸습니다. 소금이라든지 기타 양념, 조미료를 줄이고 좀 가공을 덜 한 상태에서 섭취를 하신다면 오히려 밥이랑 반찬이랑 어육유찬 포함해서 골고루 식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기로 치면은 탁구공 하나 40g 정도. 그렇게 조금요? 생선 이게 50g 이 정도. 그쵸.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머, 너무 놀라셨어. 두부로 치면 한 80g 정도? 귤하고 바나나 먹는 건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바나나에 칼륨 많아서 체내에 있는 나트륨 배출에도 좋아요. 한 묶음 먹는데. 한 묶음을 드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2단이면 하루 전체에 바나나 하나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요? 와. 하나 드실 수 있어요. 당근 저걸 주스로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식이섬유소가 일정 수준의 그 길이가 있고 끊어지지 않아야지 포만감을 높이고 체내에서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스로 갈아 드시진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고. 포화지방 흡수를 줄이기 위해선 기름기가 적은 육류를 쓰고 조리용 기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소금 대신 향신료를 다양하게 쓰면 싱거운 맛을 향미로 보충할 수 있다네요. 아우, 이거 좋은 꿀팁인데요. 유일하게 먹는 양을 늘려도 좋은 식품군은 바로 채소류입니다. 많은 채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데쳐서 채소 섭취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도해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생채소를 먹었을 때 식이섬유소로 인해서 소화가 불편하셨다면 나물을 드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채소 섭취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샐러드보다 10배, 100배 건강하고 좋은 음식이 우리 나물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이렇게 다양한 나물을 조리해서 먹는 나라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물의 특징상 그게 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다 큰 채소보다도 안에 더 많은 영양소, 더 많은 폴리페놀들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도 나물은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인데요. 나물 종류만큼이나 영양분도 다양합니다. 나물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나물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답니다. 흔한 줄 알았는데 나물이 아주 귀하신 나물이네요. 나물 음식 연구가와 함께 색다른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끓거든요. 줄여요. 그러면은 잦아들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부터 넣을게요. 그래서 다 얘네가 잠겨질 수 있도록. 나물은 주로 데쳐서 먹죠. 중불에서 익히면 나물이 더욱 아삭해진답니다. 보통 삶으시는 거랑 어떻게 했는지 끝에 한번 줄기나 이파리나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딱 물릴 정도. 양념은 소금과 들기름 두 가지만 씁니다. 기름을 묻히면 코팅이 돼요. 그래서 소금이 안 배거든요. 그래서 소금으로 어느 정도 똑 한 다음에 기름을 해주셔야 좀 맛이 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버무린 취나물을 현미밥에 올리면 나물밥. 통밀빵 위에 얹으면 나물빵이 됩니다. 모든 나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두부조림에 두릅을 넣으면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나물로 차린 밥상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밥은 드실만 하세요? 밥은 드시죠. 아,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들기름만 찍었는데 마치 간을 한 것 같은 느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들 가족을 건강한 밥상으로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네. 일단 오늘 집에 가면 이제 고기 냉장고하고 빵 냉장고는 다 비울 생각이에요. 정말 이번에 안 하면 만약에 관리를 안 하면은 몸이 정말 무슨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혼자 살다 보니까 챙겨줄 사람이 없고 요리를 제가 할 형편도 잘 되진 않아요. 적응은 안 되겠지만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살다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큰 병 걸린다 하셔가지고. 식단 개선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샐러드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귀하신 분들에겐 한식으로 개선하라는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고 익숙한 식단,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든 식단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중해 식단이 건강하다고 유명하다고 그래봤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중해 식단을 유지하는 건 식재료 구하는 것, 또 우리의 입맛, 여러 가지 그런 식문화상 지속. 이상 지질혈증을 진단받았던 소연님의 결과도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네. 콜레스테롤이 248로 네. 많이 높았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네. 163이었던 게 문제였죠. 네. 콜레스테롤이 232로 줄었고 LDL도 154로 줄었는데 개선이 됐습니다. 밥상을 바꾸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반면에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운동으로 안 되던 이상지질혈증의 문제 해결이 밥상을 바꿈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 저는 기본적인 이 식단은 유지를